네, 이번 주 후반 정말 여러 섹터가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다음 주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전략 섹터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다음 주에도 주목해야 할 섹터 6가지입니다. 1번 조선, 2번 제약바이오, 3번 로봇, 4번 자동차, 5번 반도체와 함께 6번 전력 인프라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1번 조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일 한국과 캐나다가 이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캐나다가 추진 중인 60조 잠수함 프로젝트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 현재 한화오션과 독일 기업이 최종 후보 단계에 올라 있는 상황인데요. 이날 캐나다 총리가 한화오션 조선소를 또 방문하면서 국내 수주에 대한 기대감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조선 관련주 이 관세 협상이 이뤄지면서 갑자기 지지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다음 주 다른 모습이 보여질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2번은 제약바이오입니다. 오늘 가장 뜨거웠던 섹터 중 하나인데요. 먼저 10월 FOMC 회의에서 또 한 번의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바이오 쪽으로 유동성 랠리 기대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일라이릴리의 호실적까지 상승에 불을 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3분기 호실적이 나오면서 앞으로 연간 매출 전망치도 상향 조정이 됐는데요. 그 안에서 D&D 파마텍 무려 25% 급등세를 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3번 로봇 보도록 할게요. 전일 젠슨항 CEO가 지포스에서 로봇 관련된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피지컬 AI 관련된 협업 소식 속속들이 들려오는 모습입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AI 모델부터 휴머노이드까지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넓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현대차그룹 역시도 엔비디아와 함께 국내 피지컬 AI를 위해서 약 3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 시총 4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무려 24% 폭등하는 등 대부분의 로봇주 참 좋은 흐름을 보였던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4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자동차입니다. 그동안 소외받았던 자동차 관련주인데요.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15% 관세율이 적용을 받으면 추가적으로 점유율까지 확대가 가능하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현대차의 경우에는 엔비디아와 AI 동맹까지 가시화가 되면서 오늘 9%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목표가 무려 34만 원까지 상향 조정된 모습이고요. 이어서 5번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호실적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투톱도 호실적 랠리를 잇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업황 호조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최근에 메모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가격 상승까지 맞물리면서 4분기까지 랠리 이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5만 전자 그리고 70만 닉스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 6번 전력 인프라입니다. 최근에 아시아 해저 케이블 시장 급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안에서 국내 기업의 점유율 상당히 클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아마존도 2031년까지 인천 지역에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라는 약속까지 또 발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 전력 인프라 관련주 급등하는 가운데 가운전선 무려 10거래 연속 상승 랠리를 이었던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종목들, 섹터들 좋은 흐름이 이어졌었는데요. 다음 주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섹터 한 가지씩 골라보도록 할게요. 그럼 두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자, 다음 주에도 주목해야 할 섹터를 한 가지씩 골라달라 이혜린 아나운서가 부탁을 드리고 갔는데 자, 두 분의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슬쩍 봤더니 두 분께서 답을 이렇게나 많이 적어주셨습니다. 자, 중요도 순서대로 6가지를 다 네이버 전문가는 써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지은 대표도 2번, 3번을 써주셨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6개를 다 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살짝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 6가지를 보면서 뭐 하나 버릴 게 없다라는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고 6개를 분산해서 다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내가 짜놓은 포트폴리오대로 두 분께서 답변을 좀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답을 기다리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공통적으로 나온 게 2번, 3번이니까 그 부분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2번 제약바이오부터 두 분께 먼저 공통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 대표님.
네, 일단 제약바이오는 그동안 계속 다른 섹터들 갈 때 못 갔었던 대표적인 좀 섹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재부각을 받으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시세가 좋았고, 그리고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일정들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회 일정에 대한 모멘텀 가져갈 수 있는 부분과 이번에 일라이릴리가 실적 발표했는데 젯바운드 매출 크게 성장했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좀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또 나왔고, 메세라 인수에 대해서 화이자와 노보노디스크가 지금 서로 인수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린다. 뭐 이런 몸값적인 부분들 이야기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재료들이 상당히 많이 좀 포진이 된 상황이고, 못 갔기 때문에 그만큼 또 오늘 여러 가지 변동성이 좀 반도체라던가 뭐 2차 전지 이쪽에서 변동성이 나오는 수급들이 좀 제약바이오로 이동되는 모습들이 오늘 포착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코스닥이 좀 가려면 제약바이오 가야 된다. 그리고 아무래도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좀 움직여줘야지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예. 그동안 알테오젠이 그렇게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다가 오늘 좀 자리를 제대로 잡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국 투자자들의 심리 그리고 일정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미국발 모멘텀까지 해서 좀 잘 시나리오가 만들어졌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도 이러한 시세들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D&D 파마켓도 예. 오늘 또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무상증자 이슈가 최근에 있기도 했지만 일단 메세라 인수에 대한 부분들 같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또 비만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시세 굉장히 좋았는데 충분히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제약바이오 탑픽으로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계속 눈여겨보던 한올바이오파마까지도 20%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던 오늘이어서 제약바이오가 한번 턴을 잡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 테이버 전문가도 이번 제약바이오를 세 번째 중요한 걸로 써주셨어요. 네, 일단은 저는 다시 보여드리면은 첫 번째는 5번 반도체고요. 그다음 6번 전력인프라입니다. 그다음이 2번. 예. 그다음에 3번은 잘 보이실 그죠? 써놓긴 써놨는데 예. 제가 이걸 약간 시력 검사용으로 써놨어요. 맨 마지막에 이제 그 방향이 어딘지 맞춰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은 수급장입니다. 앞서서도 유동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 색칠 감사합니다. 네. 지금 유동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충분히 어찌 보면은 돈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얘가 올라가면 따라 붙자. 가는 놈이 더 가는 장도 맞지만, 네. 최근에 보시면은 국내에서 이번 주에 갑자기 바닥에서 뿅 하고 올라온 애들이 있는데, 걔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요 차트 좀 열어주시면은 거래량이 붙으면서 뿅 하고 올라왔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좀 힘들어하고 계시는 종목 중에 하나죠. 삼양식품입니다. 예. 삼양식품이 보시면은 이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좀 조정을 받으면서 160만 원대까지 갔던 그 기업이 120만 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상당히 힘들어했는데, 이제 어제 오늘 갑자기 밑에서 또 뿅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지금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은 뭐 반도체, 그리고는 원전, 조선, 로봇 이런 섹터들이 지금 주도 섹터들이 되고 있고, 이번 주 들어가지고 갑자기 또 자동차가 올라오고 예. 라면이 올라오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왜냐 그러면은 먼저 올라가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비싸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서 기준이 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엔비디아 혹은 M7들인데 예. 그쪽 역시도 우리가 밸류에이션이라는 가격 지표가 있는 거고, 대부분의 밸류에이션이 포드 PER 기준 30배를 넘지 못한 게 벌써 3년째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뭐 변압기라든지 아니면 여러 이런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놓고 보시면은 뭐 PSR 배율이라든지 PER 배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미국에 있는 기업들과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놓고 있고, 앞서서 알테오젠도 말씀해 주셨지만 알테오젠이 지금 쭉 올라가서 40만 원, 50만 원대 걸려 있거든요. 그 라인이 우리가 매출 대비 시가총액 100배 라인 수준인데 그거는 미국에서 현재 팔란티어도 그 라인에서 더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장주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우상향을 할 수는 없다라는 점, 그리고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 정도 수준까지는이라고 감안할 수 있는 그런 가격, 밸류에이션이 있다라는 점, 근데 거기에 목에 대부분의 주도주가 차 있는 상황이니까 어찌 보면은 좀 소외되어 있던 쪽으로도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면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국내에서 어제 갑자기 이제 뭐 치킨 얘기가 나오고 이제 누가 결제했냐 얘기가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어찌 보면은 돈은 많아 빠지지는 않아, 근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애를 따라가기에는 가격이 부담돼. 그러니 이제는 뭘 사볼까? 어디에서 좀 이렇게 파티를 벌여볼까 하면서 파티장에 옮겨 다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뼈 있는 농담. 요거는 전형적으로 2021년도 장이었어요.
그때장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급이 깡패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것도 뭐냐 그러면은 섹터가 중요하다. 어디를 무조건 봐야 된다가 아닙니다. 아하. 말 그대로 어떤 뉴스에 시장이 반응하는 걸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을 따라다니는 게 핵심이고요. 그게 아니면은 본인이 잘 아는 섹터에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쓰셔야 되는 거다. 그래서 2011년도에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계실 거고 21년도에 돈을 벌었다가 22년도에 돈을 깨먹은 분도 계실 거고 나는 그때 장은 몰라요. 최근에 들어왔어요 하는 분도 계실 텐데 이런 부분에서 21년도의 경험치를 많이 반추하시면서 지금 시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6가지 이름이 다 적힌 건 6가지가 다 좋다, 다 오를 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수급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6가지 섹터를 두루두루 둘러보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쪽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제약바이오와 함께 로봇을 선택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수급이 돌 가능성이 높은 쪽을 이제 적어주신 것 같거든요. 자, 로봇이 이제 주 후반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이어갈까요, 분위기? 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3%, 25% 급등하는 걸 보면서 안 갔어요. 그동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근데 이렇게까지 움직여주면서 거래량도 터진 모습을 보면 일단 대기업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대기업 쪽으로의 이제 기술력을 좀 같이 수주를 받았던가 했던 기업들은 다음 주에는 좀 시세 흐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엔비디아 GPU를 공급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로봇에 대한 학습 속도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질 것이고 우리나라가 그동안 기술적으로 좀 뒤처졌던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발전 속도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여력들이 생길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이런 모습들이 오늘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여러 가지 뭐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로봇 산업의 기업들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국가 주도 산업이기도 하고 로봇도 이제는 AI와 로봇의 국가 전략이 이제 엔비디아의 협업을 통해서 더욱더 시동이 걸릴 것이고 시장에서는 이 부분도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좀 로봇 산업이 굉장히 뒤처졌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중국에 비해서 뭐 자금이라든지 그리고 국가에서 밀어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부재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웠는데 이젠 엔비디아와 이런 협업을 통해서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기대 심리는 상당히 올라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옛날에 로봇주라고 우리가 하면 단기 테마성의 종목군들로 국한돼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젠 이런 이슈들을 통해서 로봇주들도 조금은 좀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봐도 되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도 로봇에 대한 자금이 단기적으로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로보스타라든지 뭐 로보티즈 이런 종목군들을 보면 꽤 오랜 시간 동안의 유동성들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추격 매수라든지 이미 많이 올라온 종목들을 뒤따라서 매매하자라는 관점은 아니지만 눌렸을 때 매수 관점이라든지 그리고 로봇주들도 좀 우리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섹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테이버 전문가께는 질문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럼 만약에 앞서서 봤던 그 6가지 섹터들이 있었죠. 혹시 뭐 그래픽 띄워주실 수 있으면 잠깐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조선, 제약바이오, 로봇, 자동차, 반도체, 전력, 인프라 이렇게 6개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방산, 원전, 2차 전지 같은 것들이 써 있어도 네. 다 적어주셨겠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섹터는 이제 제가 맨 마지막에 적지 않았을까.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그 여기 끝에 이제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 안 보이는 친구들 다 적긴 적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는 거랑 안 보이는 거랑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어떻게 보면 판단을 하신 순서대로 적어주신 건데 마지막에 이제 그러니까 수급보다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그래도 반도체랑 전력 인프라를 투자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여전히 지금도 괜찮다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사서 만약에 당장 다음 주에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1년 버티시면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괜찮습니다. 전력 인프라 괜찮고요. M7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온다 그러면은 다들 아실걸요. 30%, 50%, 70%, 90%까지 빠지는 종목들이 나올 섹터가 로봇이나 원전이나 2차 전지와 같이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게 맞아? 하는데 오히려 수급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쉬어버리면 30%, 50%는 그냥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다음 유동성장이 올 때까지
기약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2011년도에 2012년도에 좋았던 종목들이 2년, 3년 동안 떨어지다가 지금 다시 유동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올라오고 있는 건데 그 종목들이 정말 좋아서 올라오느냐? 좋았으면 작년부터 올라왔겠죠. 차라리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전력인프라도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올라왔던 종목들입니다. 그러니 작년, 재작년에 올랐던 종목들이 실적이 2, 3년 동안 검증이 된 친구들이 내년, 내후년에도 좋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투자를 하심에 있어가지고는 항상 말씀드리는 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물려도 스트레스 받지 않을 종목을 지금 투자하시는 게, 그 섹터를 공부하시는 게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개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약간 놀랐던 거는 뭐 로봇 2차 전지 말씀하시면서 원전 얘기가 살짝 껴있어서 원전도 떨어지면 못 버틸 정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대표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항상 아직까지는 좀 똑같은데 원전 관련돼서는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기업들은 저는 보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기조 자체는 똑같고요.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제 물려도 좀 안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우상향하는 기조에 있어서 물론 이제 이거는 좀 투자자들의 성향으로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약간 누리자라는 좀 주의를 갖고 있다 보니 예. 아무래도 AI 쪽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든지 그리고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일단 저는 원전은 항상 이야기 드렸던 이제 핵심적인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군들은 저는 오히려 중기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매력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전체적으로 섹터 내부에서도 우리가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좀 가려서 계속해서 투자를 기회를 모색하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투자 비중을 얼마나 두느냐, 투자 기간을 얼마나 두느냐에 따라서 뭐 시각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두 전문가의 이야기를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3번 다가오는 일정들에 대한 질문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